차가운 셔터 소리가 북촌 골목을 울렸다. 달빛이 한옥의 처마 끝에서 부서져 내렸다. 서아는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고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LCD 화면 속에는 달무리를 두른 기와의 능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컷이네요.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의 야간 촬영을 마치며 서아가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았다. 찰칵.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꾸벅 인사를 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순간. 그녀가 추구하는 작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다. 올해 들어 다큐멘터리 의뢰가 늘어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서아는 골목을 따라 걸었다. 달빛이 유난히 선명한 밤이었다. 담벼락 너머로 달맞이꽃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서울대병원이라고 떠 있었다. 네, 김서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 씨, 지민 씨가. 순간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지민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익숙한 골목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분명 수십 번도 더 지나온 길인데 처음 보는 골목이 나타났다. 달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골목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낡은 한옥 사이로 보이는 간판 하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검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뷰파인더 속 간판이 달빛에 씻긴 듯 희미하게 빛났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렌즈를 스치는 푸른빛. 마치 누군가가 달빛을 타고 걸어가는 것 같았다.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11분. 여기가.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문득 지민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13년 전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친구. 그리고 3개월 전 갑자기 찾아온 그 진단. 차가운 병실에서 지민이 건넨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마지막을 내 카메라에 담아줘. 한옥의 낡은 문 앞에 서서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지민에게 가봐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달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달맞이꽃 향기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문고리에 손이 닿는 순간 작은 방울 소리가 울렸다.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를 가진 노인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서아를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사진사님. 서아는 순간 몸이 굳었다. 자신이 사진작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니. 혹시 제가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드려야 하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가리켰다. 아니요. 당신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 앉자 노인은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다. 그리고 서아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오늘 그녀가 찍은 사진들과 똑같은 사진들이 있었다. 아직 카메라에서 꺼내지도 않은 사진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신의 카메라가 담아낸 것들을. 노인이 가리킨 사진들은 분명 서아가 찍은 것과 같은 구도였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사진 속 인물들의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다른 시간 속의 모습처럼 보였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아는 분명 밖에서 이미 그 시간을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계는 여전히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달맞이꽃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사진사님의 카메라는 특별한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원이 만든 그림자를.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속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다. 평범해 보이는 자신의 카메라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은 소원을 들어주는 가게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하지만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소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서아의 손끝이 떨렸다.
노인의 말투는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달빛처럼 깊었다. 그럼 소원을 빈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카메라는 그들의 흔적을 포착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남은 그들의 소원을. 달맞이꽃이 한 송이 더 피어났다. 서아의 머릿속에는 병실의 지민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려는 순간 노인이 입을 열었다.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오게 된 걸까요? 서아의 질문에 노인은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겼다. 새하얀 병실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나타났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지민의 모습이었다. 창가로 비치는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 사진은 오늘 오후에 찍으셨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수요일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지민의 병실을 찾았다. 오늘도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치고 들른 참이었다. 사진 속 지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그랬듯이 창가에 기대어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찍어줘, 서아야. 완치되는 나를 위해서. 지민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핸드폰 셀카는 싫다고, 서아의 카메라로 찍어야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지만 서아는 생각했었다. 그것이 지민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고. 3개월 전이었죠? 노인의 말에 서아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햇살이 따스했던 3월의 오후.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촬영을 마친 서아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지민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아의 첫 인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사진작가를 꿈꾸던 20살의 서아를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 웬일이래. 보통 전화하는 앤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는 여의도의 거리는 분주했다. 회사원들이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이로 벚꽃 잎이 휘날렸다. 약속한 카페의 창가 자리. 지민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의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막막하더라고.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할지.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들의 기록을 부탁해도 될까?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찰칵. 창가로 비치는 노을 빛 속에서 지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그것이 새로운 기록의 시작이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노인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네. 3주 전부터 지민 씨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 맞아요. 갑자기. 마치 기적처럼. 노인은 사진첩의 다음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서아가 모르는 사진이 있었다. 한밤중의 병실, 쓰러지는 지민의 모습을 누군가가 부축하는 장면. 그리고 그 뒤로 선명한 푸른빛의 그림자가. 3주 전 음력 보름날 밤이었죠. 서아의 손이 떨렸다. 그날 지민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었다. 그날 밤 11시 11분 누군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누구요? 노인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는 달맞이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소원을 빈 사람은 그 기억을 완전히 잃으니까요. 서아는 노인이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누군가의 그림자. 마치 달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푸른 실루엣. 혹시 서아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병원에서 온 연락이 불현듯 떠올랐다. 지민이. 지금 가봐야 해요. 노인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아는 문 쪽으로 향하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정말 누구였을까요? 지민이를 위해 소원을 빈 사람이. 노인은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은 진실도 있답니다. 다만 노인의 시선이 서아의 카메라로 향했다. 당신의 카메라는 알고 있겠지요. 그날 밤의 진실을. 서아는 자신의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LCD 화면에는 여전히 11시 11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 벽시계의 초침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달맞이꽃이 한 송이 더 피어났다. 누군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졌다. 다만 서아의 카메라 속에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 요양원의 사진은 어떠신가요?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서아가 돌아보자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노인이 사진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서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곳에는 그녀가 일주일 전 실버케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위해 방문했던 청운 실버케어 센터의 사진이 있었다.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 봄볕이 따스한 오후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의 뒤로는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김민호 씨와 윤지혜 씨. 노인이 사진 속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아, 그분들을 아시나요? 모든 손님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아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뒤로 겹친 그림자는 마치 50년 전의 모습처럼 선명했다. 처음 그분들을 촬영했을 때가 기억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김민호 어르신 산책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민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보행기에 의지한 채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봄날의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벚꽃 잎들이 하늘하늘 날리는 공기 속에서 서아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실버케어 다큐멘터리는 6개월 프로젝트였다. 노인들의 일상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함께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정원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윤지혜. 3개월 전에 입소한 새로운 입주자였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지만 과거의 기억은 또렷이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앉아도 될까요? 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서아는 뷰파인더를 통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기엔 묘하게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였다. 저기. 혹시. 동시에 입을 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잠시 망설이던 민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혹시. 역에 자주 가보셨나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1973년의 역. 디젤 기관차가 역을 채우고 구석에서나 가끔 증기 기관차를 볼 수 있던. 서아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젊은 날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지혜 할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다. 네. 젊었을 때 자주 갔었죠. 토요일마다. 토요일 오후 3시. 민호 할아버지의 말에 지혜 할머니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50년 전 그 시간은 청년 민호의 외출 시간과 맞아떨어졌다. 긴 군 복무 중 얻은 귀한 휴가였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시간에 늘 역에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였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들을 휘감았다. 꽃잎들이 춤추듯 흩날리는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다. 찰칵. 서아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렌즈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선명하게 움직였다. 참 이상하죠. 민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서. 지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 후로 두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서아가 말을 이었다. 서로의 과거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면서도 함께 있으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아는 카메라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요양원의 오래된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 있지요. 창가에 달맞이꽃이 살랑거렸다. 서아는 문득 자신이 찍은 모든 사진들 속에 달맞이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꽃들의 의미는. 벽시계가 딱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여전히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인 것 같았다. 노인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맺혔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찢어진 사진 한 장의 이야기를. 이것을 보시죠. 노인이 낡은 서랍장에서 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황변한 봉투 속에는 반으로 찢어진 사진이 들어있었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오래되어 보였다. 자세히 보세요. 요양원에서 찍으신 사진과 겹쳐보시면 서아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순간 숨이 멈췄다. 시간의 강을 건너온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1973년 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찢어진 사진 속에는 군복 차림의 젊은 민호와 간호학교 교복을 입은 지혜가 있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요양원의 노부부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은 노인의 목소리가 과거로 흘러들어갔다. 1973년 4월 봄비가 내리는 역 플랫폼.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이번 열차는 잠시 연착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방송의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귀한 휴가를 나왔지만 고향으로 가는 기차는 늦어지고 있었다. 군 복무 중 받은 첫 휴가였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아한 모습의 여학생이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감색 스커트에 간호학교 교복이 비에 살짝 젖어 있었다. 아, 네. 비에 젖은 플랫폼에는 둘뿐이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시골 가시나요? 네. 아, 아니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두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 서울로. 네. 간호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실습이 시작되어서. 지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이었다. 그럼 군복무 중이신가 봐요? 네. 지금 막 첫 휴가를 나와서요. 민호는 자신의 낡은 군복을 매만졌다. 최전방 부대에서의 긴장된 나날들이 떠올랐다. 새벽 당직 때마다 보던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했다. 빗소리만 가득한 플랫폼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름이 지혜예요. 윤지혜. 저는 김민호입니다. 마침내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아, 제 기차인가 봐요. 네, 저도요. 서로 다른 방향의 기차였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가 수줍게 웃었다. 그때였다. 영무원이 사진기를 들고 다가왔다. 추억으로 한 장 찍어드릴까요? 다음 주에 역전사진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카메라 앞에 섰다. 빗물이 맺힌 플랫폼에서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찰칵. 각자의 기차에 오르기 위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역에서 만났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민호 씨는 한 달 뒤 최전방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은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노인이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다. 지혜 씨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습 중 일어난 의료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후 부모님이 정해준 선을 보러 다니느라 바빴으니까요. 두 장의 찢어진 사진이 하나로 이어졌다. 역 플랫폼에서 마주보고 웃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비에 젖은 플랫폼, 증기기관차의 연기, 그리고 두 사람의 수줍은 미소가 시간을 뛰어넘어 선명했다. 그리고 1973년 겨울, 이곳에 두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날에요? 아니요. 서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둘 다 11시 11분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더욱 선명해졌다. 달맞이 꽃이 하나 둘 꽃잎을 활짝 폈다. 서아는 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찢어졌다가 이어진 자리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두 사람은 각자 소원을 빌었고 그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노인은 서아의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카메라만이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서아는 자신의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파인더 속에 비친 달빛이 마치 50년 전의 필름처럼 반짝였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도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죠. 마치 처음 만난 그날처럼. 벽시계가 다시 한번 딱 소리를 냈다. 여전히 11시 11분.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였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노인의 눈빛이 달빛처럼 깊어졌다. 혹시 이 사진의 무용학원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인이 서아의 카메라에서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건물 앞에서 한 소녀가 발레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우아한 자세로 그랑주태를 하는 듯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문지의 발레학원. 지난주에 우연히 찍은 사진이에요. 서아가 말을 이었다. 원장 선생님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리를 절면서도 늘 우아한 모습으로. 마치 달빛을 닮은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녀에겐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노인은 오래된 공연 팜플렛을 펼쳤다. 2021년 3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의 호두까기 인형 마지막 공연이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있는 지혜를 향해 매니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혜는 미소 지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흔들려 보였다.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공연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매니저의 말에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 보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발레를 시작했던 6살, 러시아 유학을 떠났던 15살,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되었던 26살.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완벽해야 했다. 5분 전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을 주자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더 이상의 무리한 공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수술을 하더라도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무대로 향하는 길,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분장실 창가에 피어있던 하얀 꽃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달맞이꽃. 이었나? 객석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선율이 흘러나왔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때였다.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감싸안은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지혜는 춤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관객들은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을 보았다고 했다. 마치 무용수의 몸이 빛을 내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가끔 두 명의 무용수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고. 그 후로 문지혜는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죠. 노인이 말을 이었다. 지금은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무용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공연의 영광은 기억나지 않지만 춤의 아름다움을 어린 학생들과 나누고 있죠. 서아는 자신의 카메라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발레학원 앞에 선 소녀의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마치 지혜의 마지막 공연 모습 같았다. 그녀의 춤은, 발레는 몸이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노인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기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남는답니다. 머리로 하는 기억, 몸으로 하는 기억, 그리고 노인은 서아의 카메라를 가리켰다. 당신의 카메라가 포착하는 마음의 기억처럼요. 벽시계의 초침이 또 한 번 움직였다. 여전히 11시 11분이었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노인의 눈빛이 달빛처럼 깊어졌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군요. 노인의 말에 서아는 움찔했다. 제 이야기라뇨? 그 앨범을 한번 펼쳐보세요. 노인이 가리킨 것은 서아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오래된 앨범이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2010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아는 망설였다. 그 앨범은 늘 가지고 다녔지만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는 13살의 서아와 부모님의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앨범 페이지를 비췄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현상하듯 기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0년 4월 흐린 하늘에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아야, 카메라는 잘 챙겼니?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물었다. 네. 오늘은 꼭 예쁜 사진 찍을 거예요. 13살의 서아는 신나게 대답했다.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으러 가는 날이었다. 어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 우리 딸 정말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가 보네. 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새하얀 빛, 날카로운 경적 소리,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세상이 180도 회전하는 느낌. 서아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 디지털 카메라만이 그녀의 품에 남아 있었다. LCD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빗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그 후. 당신은 이곳에 왔었죠. 노인이 낡은 수첩을 펼쳤다. 2010년 4월 15일 23시 11분. 빗물 가득한 밤 한 소녀가 찾아왔다. 서아의 손이 떨려왔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교통사고 현장, 그리고 그곳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가 한 소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날, 제가, 그래요. 당신이 이곳에 왔었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사라졌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제 카메라가, 네. 당신의 카메라는 그날부터 특별해졌어요. 소원으로 잃어버린 기억들의 흔적을 포착하기 시작했죠. 창밖의 달빛이 더욱 선명해졌다. 달맞이 꽃들이 일제히 꽃잎을 활짝 폈다. 그럼 제가 빌었던 소원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노인이 서아의 앨범을 가리켰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아가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빗속의 교통사고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소녀를 감싸 안은 채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 가끔은 모르는 것이 더 나은 진실도 있답니다. 벽시계가 또 한 번 움직였다. 11시 11분. 이제 초침은 거의 10일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 이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서아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파인더 속에서 달빛이 쏟아졌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창가의 달맞이꽃이 달빛에 물들어 은은하게 빛났다. 모든 이야기가 이 순간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서아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민의 기적적인 회복, 노부부의 재회, 무용수의 마지막 춤.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까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노인의 모습이 달빛 속에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름진 피부가 펴지고 흰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며 구부정한 자세가 곧게 펴졌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이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젊어진 노인의 모습은 한 청년이었다. 1950년대 말에 복장을 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되었죠. 청년은 달맞이꽃 한 송이를 만졌다. 꽃잎이 달빛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 소원의 대가는 영원히 이곳을 지키는 것이었죠. 서아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렌즈 속에서 모든 이야기의 그림자들이 겹쳐 보였다. 기억을 잃은 자리에 피어난 더 큰 행복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달빛 같은 시간들. 저는 찰칵. 마지막 셔터 소리가 울렸다. 벽시계가 마침내 11시 12분을 가리켰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서아 씨, 지민 씨가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다고요? 전화기를 든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인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가보셔야겠네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따스한 봄날 북촌의 한 골목길. 서아의 기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서 오세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사진관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지민, 무대 위에 무용수, 나란히 앉은 노부부. 그리고 오래된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그림자가 아니었다. 창가에는 달맞이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물었다. 혹시 잃어버린 기억도 찍어주시나요? 서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여기는 기억을 찍어드리는 곳이니까요. 그녀의 카메라 렌즈에 달빛 같은 빛이 반짝였다. 오래된 소원가게 자리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있다. 달맞이꽃이 가득 핀 그곳에서 가끔 누군가가 속삭이듯 묻는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답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딘가에 누군가의 카메라 속에 달빛처럼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